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써나갔을 때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이거 수익 실현하고 좀 익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신규 진입하려면은 이거 어느 정도 조정 들어왔을 때 좀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를 볼 때 최근 들어서 이 노무라 증권이 목표가를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 한 번 더 냈어요. 이게 이전에 목표가가 12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6만 원까지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냐? 12월 26일 이때 이제 이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더 있었는데요. HBM4 2월 조기 양산설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독자 GPU 27년 출시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대감 영역입니다. 주가는 뭐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무라 증권의 목표가 상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재료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재료가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정확하게 공시로 사업 보고서에서 저희가 이 내용의 변화를 알게 되면은 또 다른 목표가가 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공시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어떤 제조업이든 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에 만드는 제품 있죠? 그 제품의 판매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 이 수요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 사태다. 이것만큼 제조업에서 좋은 재료가 어딨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해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죠. 이때 저희가 진단 키트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뭐 줄 서서 사고 그 다음에 못 구해서 안 달랐던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리고 당시에 마스크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쇼티지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의 상승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이거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주가 상승의 재료입니다. 모멘텀이고. 그래서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초 1월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10월하고 11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도 이런 제품의 판매 가격과 연동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3분기 보고서입니다. 3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무슨 힌트가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실적 추정을 잘한다라고 해도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런 직원들, 임직원들 같은 경우도요, 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평가하고 나오는 이런 회계적인 자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앞으로 다음 타겟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원재료비랑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원에 제품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개 만든 제품이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고요. 이거를 지금 시장에다가 내다 팔려고 하니까 나는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90원에 팔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원을 보고 시장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창고에 쌓여있던 이러한 제품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냐, 돈 얼마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에 팔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0원 나는 손실이야 지금 팔면은. 근데 창고에 있어, 아직 안 팔렸어.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이거를 지금 팔면은 재고가 있는데 창고에 이거를 지금 팔면 마이너스 10원이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지금 팔면 마이너스 10원인 거를 먼저 좀 떼어 놓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분기 말 3분기죠. 3분기 같은 경우는 평가전 금액이 56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모든 제품들의 재고가 있는데 이걸 지금 팔면은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다라고 했을 때 6조 2천억 정도, 6조 2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50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품 가격이 상승해가지고요, 판매했을 때 이 제품들, 창고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내가 만들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일어났다면, 이게 4분기에 반영이 됐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환입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먼저 마이너스 10원으로 손실 처리를 했는데 팔 때는 우리가 이익 보고 팔았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업이익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증권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시 중에 많은 내용들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이 내용을 공유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볼 때 저희가 이제 뭐 D램 가격 이 부분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D램 이 수출과 수출 단가 이 데이터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18년도 이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시절을 좀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보세요, 수출 단가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그런데 이때가 데이터 센터, 지금의 데이터 센터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였죠. 당시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집중했던, 저장만을 목표로 했던 이런 데이터 센터 확장과 이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수출 단가가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25년도, 24년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수출 단가 올해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수출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나고 수출 단가는 아직 2017년, 18년도 이때 수출 단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폭이 더 있어요. 이거 따라가야죠. 이것도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 부분을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력이 이 부분에서 더 남아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은 더 늘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양이 늘어난 거죠. 양은 더 늘어났는데 단가 측면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올라왔다. 아직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단가에 대한 폭도 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두 가지 재료를 이제 크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품 가격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영역이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쉽사리 100%다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고 결과를 또 본 다음에 이전 분기와 확실하게 달라진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많은 투자 정보를 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입장하셔가지고요,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영상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 이 안에서 시황과 업황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적인 글들을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함께 공시 같이 보시고,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하셔서 저 벤자민이 올려드리는 글 함께 공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